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의 60대, 70대 어르신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분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 우리 부모님 저 나이 때랑 완전히 다른데. 저도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20년 전 같은 나이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외모도 생각도 사는 방식도. 이제 환갑 지났다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노후를 당당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변하고 있는 그 10가지 특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기억하십니까? 퇴직하면 집에서 TV를 보고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명절에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후는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자식에게 기대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 공식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공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의 결혼, 자식의 취업, 자식의 집, 자식의 아이.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식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으니까요. 노후의 돈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혹시 모를 자식의 어려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에 돈을 쓰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체면이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시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맥은 넓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외롭다는 신호처럼 보였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퇴는 끝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날이 인생이 멈추는 날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그저 남은 시간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나를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는 경험으로 향합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편됩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몇몇과 깊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은퇴는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삶을 설계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직접 그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노후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0가지 변화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각성이고 한 시대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지나면 스스로를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노인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이제 쉬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이미 삶의 에너지를 반납하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단어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30년 전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체력도, 정보력도, 활동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인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일 뿐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노인이라 부를 때, 혹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시 설계 중이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노화의 속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차이가 축적되면 체력이 달라지고, 인지 능력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노후에는 이런 자기 암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앞에서 겸손해야 했고, 늙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생각이 노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태도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식의 육아를 함께 책임지고, 자식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노후는 뒤로 밀렸습니다.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한 번 시원하게 못 해보고, 자식 걱정으로 노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의 60대, 70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후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 하루를 설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인간관계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많을수록,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체면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명이 피상적으로 연결된 수십 명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연락을 줄이는 것, 모임에서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유지됩니다. 오늘 당장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5번째 변화입니다. 체면보다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입니다. 예전의 노후 소비는 체면이 지배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얼마를 썼느냐, 손자 용돈을 얼마나 주었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소비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서는 가기 어색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필요냐 싶어서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소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바뀐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노후에서 잘 쓰는 노후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준비 없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아끼고 모은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명숙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분 몇 개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고 화원에 가서 물어보고 직접 심고 가꾸면서 하루하루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자식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꽃 키우는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댓글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살아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그것이 이분의 매일입니다. 6번째 변화입니다. 은퇴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명확한 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었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체면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은퇴는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흐름에 맞게 삽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목공을 배우고 강습을 듣고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2의 출발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오늘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7번째 변화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2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어서면 다리가 좀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나이의 남성입니다. 퇴직 후 동네 야산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0분 걷고 나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1시간을 걷더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정지는 빠른 노화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뇌는 자극받지 않으면 느려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10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재원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35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첫 해는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첫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을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일거리 하나가 노후를 바꿨습니다. 8번째 변화입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예전의 노후 건강관리는 병원 중심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처방받고 다음 예약을 잡는 것. 그것이 건강을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이 생기고 약이 늘어나고 병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보다 일상이 먼저입니다. 수면을 관리합니다. 밤 11시에는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리듬을 지킵니다. 걷기를 생활화합니다.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후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달라지면
삶의 반경이 달라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걸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9번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면 자식에게 물어봐야 했고, 그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적응은 생존 능력입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송금이 됩니다. 병원 예약을 앱으로 합니다. 쇼핑을 집에서 합니다. 유튜브로 무엇이든 배웁니다. 지도 앱으로 처음 가는 곳도 혼자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삶의 자립도의 차이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70대는 자식에게 덜 의존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검색해 보십시오. 꽃 키우는 방법, 건강한 식사 방법, 걷기 운동 방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첫 검색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10번째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나이가 되면 배움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후라고 여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 자체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인지 능력을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잃어갑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역사를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습니다. 이 세대는 멈추지 않는 성장 세대입니다. 나이가 성장을 막지 않습니다. 멈추려는 마음이 성장을 막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던 것, 부끄러워서 시작 못했던 것, 그것을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씨는 69세입니다. 결혼 후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여행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럽 같은 먼 곳이 아니어도 돼요. 기차 타고 경주 한번 가봐요. 혼자서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서 경주에 도착해서 혼자 숙소를 찾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국사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아직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 여행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 혼자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60대, 70대가 보여주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어딘가 결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고 피곤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이 빈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독은 충전입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가 가진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무기력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멈춰버리는 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몸이 살아있는데 마음이 이미 포기한 상태, 그것이 진짜 노화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걷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눈이 조금 침침해도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가볼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빛납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쌓은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내는 시간입니다. 그 재배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재배치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체력의 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70세라도 체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은 계단 오르기도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외출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은 매일 아침 가볍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혼자 다닙니다.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움직인 사람과 멈춘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춘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사회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자기 암시로 태도를 바꾸고 자식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체면보다 만족을 택하고 은퇴를 재배치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디지털을 삶에 통합하고 멈추지 않고 배우는 것. 이 10가지 변화가 한 세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페이지가 남았고 어떤 분은 50페이지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들을 누가 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써주지 않습니다. 사회가 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느냐가 그 페이지를 채워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혼자인 것이 때로는 외롭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발짝 더 나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가 됩니다. 아름다운 노후, 후회 없는 노후, 나답게 사는 노후. 만약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걸었더니 몸이 가벼워졌고, 계속 배웠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관계를 정리했더니 남은 관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퇴직했다고,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 나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합이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존감을 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나는 살아온 삶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을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설계합시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